여러분, 지금 물가가 폭등하고 있잖아요. 이 물가를 못 잡으면 권력도 뒤흔들린다. 이 말씀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는요, 물가를 못 잡아서 권력들이 다 쭉쭉 넘어가고 있어요. 예. 대부분 좌파 정권으로 넘어가죠. 예.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가 폭등하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일자리가 부족하면요, 일자리가 부족한 사람들만 불만을 가지게 되고요. 부동산이 잘못되면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만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물가를 못 잡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이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권력이 뒤엎어지는 것은 진짜 순식간입니다. 그 증거가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프랑스의 하원의원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프랑스 역사상 말입니다. 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는 것은 거의 극히 드문 일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는 것은요, 앞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하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이게 선거의 결과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적이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말입니다. 대선에서도 좌파 연합하고 한 15% 차밖에 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원선거에서 총선 2차 투표 결과에서는 289석을 확보를 못했어요. 전체 577석 중에 289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중도연합 앙상블은요 245석에 그쳤습니다. 중도 우파가 61석이고요. 거구파 국민연합이 89석이고요. 좌파연합 리프가요 131석이 131석.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코로나19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물가 폭등,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수순이었는데 그 수순대로 갔습니다. 불과 1, 2년 만에 여론이 확 돌아선 겁니다. 확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 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프랑스가 앞으로 지금 일을 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프랑스가 이렇게 바뀐 데는요, 물가가 엄청나게 작동을 했어요. 얼마나 작동했느냐? 유럽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소비자 물가가 8.1%까지 급등했습니다. 1990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프랑스만 딱 떼놓고 보면요, 5.8% 올랐습니다. 이것도 프랑스가 전에 경험하지 못한 물가입니다. 이 물가가 결국 말입니다. 여론이 그야말로 심판을 한 거죠.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는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영향은 권력까지 뒤엎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요, 권력을 뒤엎지는 못했지만 다른 나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남미예요, 남미. 남미는 보면요, 멕시코부터 시작을 해서요, 좌파 정권이 진짜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멕시코, 쿠바, 온두라스,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이제 브라질도 10월 2일에 대선을 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는 룰라 대통령이 잡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콜롬비아 대선 결과 거의 나왔습니다. 콜롬비아도 이게 좌파가 집권을 했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일명 말입니다. 핑크 타이드라고 합니다. 핑크 타이드. 남미가 중남미부터 시작해서 남미까지 전부 좌파 세력들이 완전히 권력을 다 장악해 가는 모양새예요. 여기가 왜 이러냐? 여러분 보세요. 중남미나 카리브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보면 말입니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거예요. 1920년에 마이너스 6.7%, 1920년이 아니죠. 2020년에 마이너스 6.7%입니다. 그야말로 경제가 몰락한 거죠. 경제가 몰락하니까 당연히 국민의 선택은요 갈아보자입니다. 결국 갈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갈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물가를 못 잡아서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니까 그에 대한 여론은 좌파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진짜 심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남미 이러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도 뭐 신흥국 이렇게 느끼잖아요. 아니면 저개발국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흥국이나 저개발국이 이렇게 가는 것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선진국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호주 보세요. 호주 총선에서 말입니다. 노동당이 72석으로 총리조차 바꿔치겠습니다. 자유국민연합이 52석밖에 안 됩니다. 무소속이 12명이었고요. 녹색당이 3명. 그 당시 시간으로 봐서 71% 개표했을 때가 12명 중은 아직 개표 중이었거든요.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뒤엎였죠. 노동당이 완전히 호주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가 호주는요 굉장히 많이 장악을 했어요. 호주 같은 경우도요 물가 오르는 게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만큼 총선에서조차도 말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이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스콧 모리슨 전 총리는요 반이민 정책을 퍼부으면서 문호를 굳게 닫았었거든요. 그런데 노동당은 반대죠. 반대. 개방 정책을 쓰고요. 뭔가 좀 다르게 모양을 잡아가겠다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서 전 세계하고 협력하겠다는 이야기가 뭔가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흐름은요 호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도 말입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쭉쭉 떨어집니다. 쭉쭉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5월에 66%의 지지율이 6월에는요 물가가 올라간다. 지금 일본에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진짜 충격적인 일이죠. 디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에서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게 난리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60까지 떨어졌습니다. 60까지. 그야말로 기시다 내각 자체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각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선거에 그냥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조만간 있으면 일본도 선거를 실시하거든요. 이 선거에서 과연 다시 한번 기시다 내각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요. 물음표예요. 물음표.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기시다 내각에도 충격을 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미국이요. 지금 미국은요. 물가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지지율이 그냥 그야말로 폭삭 망가지고 있습니다. 야후 뉴스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응답자의 과반이 국정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고 있어요. 56%가. 긍정평가는 39%밖에 안 됩니다.
예. 지금 당장 대선을 치른다면요. 트럼프가 44%, 바이든이 42%를 차지할 거라는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선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죠. 연말이면 합니다. 그런 중간선거에서 바이든이 이길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결국 말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때문에 그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어떤 폭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지금 소비자 물가가요. 5월 달에 8.6%까지 올라갔어요. 예. 3월 달에 8.5%였거든요. 예. 그런데 4월 달에 8.3%까지 떨어지니까 물가가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예상을 했지만 결국 말입니다. 예. 결국 5월 달에 8.6%가 올라감으로써 이제는 1970년대식의 쉽게 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쳤다 이렇게 이미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 경제를 제대로 못하는 대통령 거기에 대한 지지율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말입니다. 그 지지율이 아마 정권의 어떤 신뢰에도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말입니다. 흔들리다가 예, 뒤엎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이제 시작이지만 물가 진짜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2022년 5월 기준으로 보면 5.4%예요. 말이 5.4%지 5.4%는요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로 따지면 저는 10%가 넘어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8월에 5.6%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때보다가 지금 거의 육박하잖아. 6월 달에는 6%가 된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태동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물가가 웬 말이냐. 예, 게다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하실 거예요. 5년 후에 예, 좌파 정권이 생긴다는데 예,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예, 통치한 지가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예. 그래서 제가 경고하는 겁니다. 물가는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물가는 국민의 어떤 실생활에 아주 철저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가의 대책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예, 도 스태핑인가요? 도 스태핑에서 예. 국민 숨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진짜 숨 넘어가요. 그런데 그 뒤에 답변이 예 그런데 대안이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가를 이게 낮출 수 있는 방법 찾을 때까지 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의 생활이 그만큼 좋아질 거예요. 저는 물가를 위한 전담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대로라면 저기 예, 호주처럼 프랑스처럼 예, 진짜 심각한 양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예, 지금 후년 총선 괜찮을까요? 내년 후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괜찮을까요? 또 그때도 만약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국정은요, 지금처럼, 예, 혼란의 연속이 될 거예요. 지금 국정이 난맥상이잖아요, 솔직히. 국회도 안 열리고 있잖아요. 국회가 지금 3주째 공전이에요, 3주째. 예, 3주째. 그러면 그 사람들 세비 받아가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죠? 일도 안 하면서 돈 받잖아요. 그런 게 진짜 웃기니, 그래서 국회의원이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썩어가는 것은 정치인이 썩어가는 게 나라가 썩어가는 거예요. 지금 3주째 안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정은 완전 난맥상. 물가 잡을 방법은 지금 예, 뭐가 있는지 빨리빨리 내놓고 그에 대한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관세만 가지고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 낮추는 거 갖고 안 됩니다. 유류세 낮추고 가는 거는 안 됩니다. 예,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 근본적인 치료.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고요. 세금을 경감해 주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대기업들이나 이 10대 그룹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물가가 좀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성장이 그만큼 뒤따라 주면
이게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말입니다. 도대체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이것은요 결국 5년 후에는 최악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장 경제가 깨지는 거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깨지는 것은 대한민국이 저는 또다시 험로로 들어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핑크타이드라고 남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베네수엘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나 남미의 어떤 국가들처럼 안 되리라는 보장 있을까요? 저는 물가를 못 잡으면 그런 보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물가를 잡아가면서 성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대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에 뭔가 윤활유로 작용을 해야 돼요. 정책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치솟는 물가에 성장까지 높아지면 못 느끼거든요. 그런 물가는 어쩔 수 없이 높아지면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하고요. 반대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끔 성장의 발판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 지금 필요하지 않나.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